안반 탱크 저장소는 항상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위험물 같은 경우에 냉동기를 설치할 건데 만약 냉동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폭발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위험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안에 안반 내에다가 탱크를 설치하고 항상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반 탱크 저장소라고 합니다. 총 8가지 저장소가 있다는 거 우선 체크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취급소라고 하는 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자, 이때 주유 취급소하고 판매 취급소는 판매용이에요. 판매용. 그래서 일반 우리가 말하는 주유소, 판매 취급소는 석유 가게, 등경유를 따로 이제 말로 보통 팔잖아요. 그게 이제 판매 취급소입니다. 이 판매 취급소가 다시 또 뭐 지정수량 배수 20배, 40배 이하로 1종하고 2종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판매 취급소가. 그다음에 이어서 이송 취급소라고 하는 건 위험물을 액송시키는데 이송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원유선이 정박을 하게 되면 각 정유사들로 원유를 옮겨야 될 건데 그때 차량으로 이동했으면 이동 탱크 저장소로 이동을 한 거고, 차량 말고 원유가 정박하는 선로에 보게 되면 배관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보게 되면 고속도로 사업소가 있죠, 그죠?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 한 사업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파이프라인을 미리 지하에다가 매설을 한 다음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송 취급소라고 불러요. 배관 파이프라인들을. 그래서 원유를 옮깁니다. 뉴스에 보게 되면 요걸 이제 부숴가지고 기름 훔쳐내고 하다가 걸리 적발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송 취급소. 마지막으로 라번에 보시는 일반 취급소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자주 사용하는 장소들. 그래서 이제 대형 공장, LG나 삼성 같은 대형 공장에 보게 되면 휘발유를 기름을 매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양의 기름을 사용하는 장소가 일반 취급소에 포함이 또 되고요. 또 일반 취급소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위험물을 2개 이상을 섞어서 만들었는데 만든 제품 자체가 위험물이 아닌 것들로 만들어내는 것들도 일반 취급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서 취급소 종류들까지 종류를 우선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번 파트 공부하실 건 위험물이 아무래도 성상이다 보니까 일단 시설 기준 앞에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는 아마 다음 파트에서 공부를 하실 거고, 이번 파트에서는 위험물의 성상, 위험물에 대한 부분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험물 자격증 부분이라든지 위험물 시험을 친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위험물의 종류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물 종류는 일단 1류부터 6류까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자, 우리가 1류 위험물을 산화성 고체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칭이라고 불러요. 명칭 및 성질이 되기도 합니다. 1류 위험물의 명칭은 혹은 1류 위험물의 성질은 하고 묻는데 그때는 답은 산화성 고체다라는 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성질의 고체입니다. 산화돼 있는 성질의 고체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평상시에 산소를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물질에게 산소를 내어줄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산소 공급 인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이런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단은 얘네를 산화성 고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류염물은 가연성 고체라고 부르게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탈 수 있는 성질의 고체고, 요게 이제 산화제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은 환원제에 해당되는 물질들이에요. 가연물인 것들이죠. 요걸 우리가 산화제, 요걸 우리가 환원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연성 고체들은 이제 환원하는 물질들. 그래서 즉 산소를 남에게서 산소를 가져와서 자기가 산소를 소비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이류염물입니다. 고체. 3번의 삼류위험물이라고 하는 건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을 우리가 삼류위험물이라고 부르고요. 이 자연발화성 물질에 해당되는 것의 종류는 나중에 보겠지만 황린 딱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금수성 물질들이 주입니다. 금수성 물질이라는 얘기는 물에 닿으면 안 되는 성질, 물과 닿으면 발열 발화하는 성질의 물질들을 금수성이라고 하고, 자연발화성은 딱 하나 나올 거거든요. 황린이라는 물질. 그게 실온 34도 온도가 되면 불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온도가 높은 실온이어도 불이 붙기 때문에 자연 발화성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제4류염물을 우리가 인화성 액체라고 부릅니다. 이건 우리가 휘발유 제품들, 등유, 경유, 휘발유 같은 1석유류, 2석유류 구분을 할 건데 이걸 인화성 액체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5번째로 제5류염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 또는 우리가 이걸 자기 연소성 물질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자기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성질의 물질 혹은 자기 스스로 반응하는 물질이라고 해서 원래 여기서 말하는 연소나 반응이라는 뜻은 연소면 연소. 그러면 연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가연물도 필요하지만 산소가 필요해요. 그럼 이때 자기 반응성 물질은 주변에 뭐가 없어도 산소가 없어도란 뜻입니다. 산소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가연물이기도 하면서 또한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뭘만 가해주면 에너지만 가해주면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인 거죠. 그걸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육류위험물을 산화성 액체류라고 부르게 되고요. 산소를 포함한 액체류 3가지 나옵니다. 뭐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보면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가 있는데 일단 1류가 뭐라고 했어요? 산화성 고체. 2류가 가연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1류는 뭐냐면 산고라고 해요. 앞글자 따서 산고. 2류염물은 가연성 고체다 보니까 가고라고 암기합니다. 산에 간다는 뜻이에요. 산고, 가고가 되고 3류염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하고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또 이것도 앞글자만 딱 따보면 자연 금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가 있고요? 산고, 가고, 자연 금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3류까지는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4류염물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휘발유 제품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4류가 휘발유 제품은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인화성 액체류라고 부릅니다. 인화점이 있는 액체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5류물을 딱 생각했을 때는 사실 명칭보다는 먼저 뭐가 생각나는 게 좋냐면 폭발성 물질. 5류물은 다이너마이트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성분인 트리니트로톨루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기 반응성 물질인 거거든요. 그래서 5류는 폭발성 물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기 반응성 물질 또는 우리가 자기 연소성 물질이라고 부르더라라는 걸 체크 한번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6류는 1류가 뭐였으니까? 산화성 고체였으니까 6류는 뭐가 된다? 산화성 액체. 이렇게 해서 명칭 암기는 가장 기본이죠. 위험물 공부할 때. 그래서 종류 6류까지의 명칭까지는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일단 간단하게 명칭 암기하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공부하실 게 뭐냐면 지금부터 1류부터 6류까지 성상 공부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명칭 보고요. 좀 전에 공부하셨던 거. 두 번째로 종류 봅니다. 그럼 1류염물의 명칭과 1류염물의 종류를 아셔야 되죠. 그죠? 그럼 세 번째로 각 종류별로의 지정 수량을 암기하셔야 돼요. 각 위험물별로의 지정 수량들이 나옵니다. 기준이 되는 수량. 그 다음 네 번째로 위험 등급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돼요. 아무래도 지정 수량이 작은 물질들은 위험하니까 지정 작게 잡아놓은 거고요. 그럼 지정 수량이 작게 된 물질들이 위험 등급이 높은 겁니다. 위험하다는 뜻이죠. 가장 위험한 게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3등급으로 위험물을 분류를 해요. 그럼 위험 등급 분류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하셔야 될 게 공통성질. 공통성질이라는 얘기는 1류부터 6류까지 각각의 종류에 따른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 성질을 그냥 단순히 명칭만 보고 보지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어떤 공통된 성질들이 있더라는 것도 정리를 한번 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공통성질을 하고 나서는 사실은 또 인류의 종류별로의 각각의 또 특징에 맞는 성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것들도 정리가 한번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 다음 정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소화 방법. 그래서 각 위험물을 소화하는 방법들도 시험 문제에 같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안전관리론 파트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위험물에서도 한두 문제 나오는 문제예요. 같이 정리를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이 보관 방법. 그 다음에 사용 시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요것도 이제 각 위험물마다 보셔야 되는데 요걸 일일이 사실은 각 1류의 또 종류가 많고 2류의 종류가 많고 3류의 종류가 많은데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이런 보관 방법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특징적인 거. 가장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관 방법 중에서.